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 만나 뵙는 아시아투데이 주필 고성국입니다. 아주 덥습니다. 뭐 마치 한증막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더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습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장마철 한가운데 있는 날씨라서 습도가 뭐 100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온 이 공기가 지금 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또 그쳤다가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말 후텁지근한 무더위입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사소한 일로도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그걸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웬만한 일은 그냥 웃어 넘기고 먼저 뭐 고개 숙이고 그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면서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춰주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날씨입니다. 혹석이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는 어제 있었던 전당대회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후보 교체 후에 해리스 돌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지금 이 종북 좌파들이 국회 국민동의라는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데,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민주당 해산 국민동의 청원 그리고 정청래 제명 국민동의 청원도 자유우파 진영에서 발의를 해서 국민동의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문제까지 저희 아시아투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신문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주요 뉴스와 사설을 통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어제자 탑 뉴스는 하만주 특파원의 기사인데요. 미국의 민주당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기사입니다. 또 해리스가 검사처럼 트럼프를 다룰 것이다 라고 트럼프 후보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최효구 기자의 기사입니다.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처럼 트럼프를 다루겠다. 지금 트럼프 후보는 뭐 몇 개인지도 모를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 후보의 이제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사 출신답게 트럼프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면서 부각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대선 레이스를 뛰어들었습니다.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2% 안팎으로 트럼프 후보를 쫓아갔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리스가 트럼프를 넘어섰다, 이겼다, 뭐 이런 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트럼프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암살 총격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트럼프가 이 귀에 이렇게 반창고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나온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트럼프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바이든의 후보 사퇴 후 사실상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에 대한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 시작됐다. 뭐 언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대선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식 저희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김영은 기자는 전대 막판에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에 공소 취소 요청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오래된 당원들이나 자유우파 국민들이 한동훈이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한동훈에 대한 역풍이 세게 불었는데 이 역풍을 뚫고 그래도 한동훈 대세론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한 전당대회였다. 그렇게 보도하면서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이 관건이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김명은 기자는 새 지도부가 친한과 친윤의 균형을 맞췄다는 기사도 전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한동훈이지만 같이 선출된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면 한동훈과 함께 팀 한동훈으로 같이 선거운동을 했던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장동혁이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중에서는 진종호가 선출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과 장동혁과 진종호 해서 최고위원회 구성에서 3명의 한동훈 세력이 있는 거고 반면에 비록 당대표 선거에서는 졌지만 원희룡과 러닝메이트였던 인요한 최고위원 그리고 어느 쪽과도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자력으로 당선됐지만 여러 가지 언행으로 봐서 반한동훈의 입장을 취해온 김재원 그리고 김민전 이 세 사람이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3대3의 균형이 맞춰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목을 김명은 기자가 친한 친윤 균형 맞췄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뭐 그러나 역시 모든 초점은 대표로 모아질 수밖에 없죠. 어제 국민의힘의 새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미래로 간다 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당대회 결과 발표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제1호 당원으로서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해서 축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운명공동체 당정 대통령과 당이 운명공동체다 원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주목을 불끈 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과 당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어제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과연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를 새로 당을 이끌 한동훈 지도부가 잘 받아들이고 받들어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사설로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새 지도부의 어깨가 무겁다. 총선 참패 후 위축된 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문제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이런 숙제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축사처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구현해낼 것인지가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첫 번째 과제이자 숙제다. 이 점을 아시아투데이 사설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로 또 하나 제기한 문제는 민주당에 대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몰이를 하고 나선 데 대해서 자유파 보수 진영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 하고 민주당 해산 청원을 국민청원 형태로 발의해서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또 법사위를 아주 난폭하게 운영하고 있는 정청래에 대해서 정청래 제명이라는 국민동의 청원도 받아왔습니다. 이게 다 5만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요건인 5만을 넘어서 지금 청원이 이루어졌으니 어떤 형태로든 처리해야 될 겁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머리가 아플 것이다. 같은 청원 형식으로 정족수 5만을 넘겼으니 어느 청원은 청문회를 개최하고 어느 청원은 폐기하는 식으로는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정청래 제명과 민주당 해산 청원은 민주당이 청원이라는 형식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 이거 청원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5만 명만 서명하면 뭐든지 다 청원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이 청원 제도가 정치 상황에 따른 당리당략과 특정인을 공격하는 수단 또는 방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은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회한테 있는 것이다. 특히 거대 야당한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아시아투데이 사설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올바르고 좋은 신문입니다. 정도 언론 아시아투데이를 여러분들 조중동 돈 내고 보시잖아요. 저희 아시아투데이를 구독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신문이니까 이 아시아투데이를 1년 구독을 해서 정말 가깝고 소중한 지인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아주 멋진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주요 기사와 사설 내용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어벤져스 토크 배틀 진행하겠습니다. 법성TV 이승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여름, 후덥지근한 여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우입니다. 김경국TV의 김경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김경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벤져스 토크 배틀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주 기지와 이런 말 솜씨를 뽐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보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시청자들의 이 재치와 기지를
뛰어넘는 패널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뭐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어떨지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자 토크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오자 토크. 여러분들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신문 정도언론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을 하실 수 있는 무료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는 코너입니다. 오자 토크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한동훈에게 지금 어떤 얘기들을, 어떤 말씀들을 해 주시겠습니까? 5자로 가겠습니다. 5자. 지금 한동훈에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5자, 오자 토크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해 주십시오. 자, 5자입니다. 내자 써놓고 느낌표 치는 식으로 편법으로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들께는 제가 그걸 허용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 패널들이신데. 자, 들어주세요. 여당의 당수, 여당의 당수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네. 예. 그냥 느낌표 쓰신 거 하세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갑자기 낸 질문인데. 독불 장군하고 느낌표 꽝 찌셨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한테 하고 싶은 말. 여당의 당수 독불 장군 나왔습니다. 여당의 당수 어떤 네. 뜻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검사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 아니고 비대위원장도 아닙니다. 여당의 당수거든요. 여당의 당수라는 이제 새로운 지위에 부합하는 당정관계, 국정운영의 파트너, 그리고 대야관계에 대한 것을 재설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여당의 당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떤 자리인지를 좀 잘 알아라. 그렇습니다. 예. 네.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권당의 네. 대표다. 당수입니다. 여당의 네. 당수다. 네. 거기에 맞게 행동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주문을 하시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자, 독불 장군 꽝. 예,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제 지금까지 뭐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또 뭐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여당의 대표에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았는 만큼 지금까지 사실 여러 경선 과정에서도 많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이제 정리해야 할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잘났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 자리를 계속 영광스럽게 끝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같은 취지로 지금 있는 자리 이번에 새로 맡게 된 역할이 집권당의 대표다. 여당의 당수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독불 장군처럼 혼자 가는 자리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오자 토크, 우리 시청자 토크 함께 보시고 두 분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많이 하셨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오자 토크는 정도를 가라. 약간 비속어나 이 욕설에 가까운 오자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정도를 가라.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각 세우지 마. 배반하지 마. 자유우파 길. 원칙대로 해. 당청이 한몸. 덤비지 마라. 뻔뻔스럽다. 정신 차려라. 팩트로 하라. 둘이 한마음. 주의 정리해. 친윤으로 가. 자유우파임. 좀 더 배워라. 보수스럽게. 동혼 3개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곧 정리된다. 여당의 걱정. 제명 구속해. 제명 구속해. 정치는 감성. 여당 대표임. 태극기 부대. 인간의 정치. 자, 한 분씩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각 세우지 마. 각 세우지 마. 이 무슨 뜻이에요? 각 세우지 마.
대통령하고 각 세우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치는 좀 각이 살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각을 세우면 엣지가 있어야 지금 각 세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을 세워왔는데 지금 또 각을 세우면 각 세우지 말자고 오늘 저녁에 밥도 먹자는데. 저는 사실 정치인한테 각 세우지 마라 그러면 뭐 호랑이한테 이빨 빼라는 얘기랑 비슷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제대로 각을 좀 세워라. 그러나 우리 편한테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그렇죠. 지금은 각 세울 때는 아니죠. 자, 네, 저는 좀 더 배워라. 좀 더 배워라. 네. 지금 이제 뭘 더 배워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 기조를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시면서.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요. 충분히 이제 학습하실 기회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당수가 되셨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더 그걸 배우시면 좋겠고, 대통령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쟁점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연구하고 배우시면 좋겠다. 충분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더 배우고 연구하시고 하시면서 당수로서의 어떤 지위를 자각하시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각 세우지만은 이상옥님이 올리신 오자입니다. 이상옥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배워라. 아까 선정하신 게 좀 더 배워라죠? 네네. 좀 더 배워라님은 좀 더 배워라 오자 토크 하신 분은 김정순님입니다. 김정순님. 예, 두 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정도 언론입니다. 아시아투데이. 3개월간 무료로 보실 무료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본 다음에 딱 끊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꼭 구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월 보고 다시 오자 토크로. 그거 좋은 방법이네. 네. 자, 오늘 제가 KBS 라디오 제가 진행하는 전격 시사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왔습니다.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렸더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3자 추천하는 한동훈식으로 하려면 법안을 발의해야 된답니다. 네네. 근데 법안 발의를 그냥 뭐 국회의원 10명이 그냥 연명해서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하려면 어쨌든 당대표의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니까 당론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근데 그거는 원내대표 권한이지 당대표의 권한이 아니다. 당은 당규상 원내대표의 의견과 당대표의 의견이 원내 전략과 관련해서 갈릴 경우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게 합의가 안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원내대표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당헌 당규에 못 박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선거 때 공약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몫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게 당헌 당규상 그렇게 돼 있는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동훈 호가 출범을 하는데 지금 좌파들의 공격은 주로 의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예, 그건 나중에 따로 좀 논의하기로 하고. 그럼 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 야권의 공세에 그 맞서는 1차 책임은 원내대표한테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하모니, 이게 원내 투톱, 당 투톱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호흡이 진짜 중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조언이나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겠습니까? 김경국 대표.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원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경험이 없죠. 네. 국회의원 경험이 없고 또
지금도 현재도 국회의원도 아니죠.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내에서 일어나는, 저는 방금 지필님 하신 말씀 200% 공감을 합니다. 네. 원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경험도 많습니다. 국회의원 정치 경험도 많고 국회의원 경험도 많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맡아서 하되 중간중간 충분히 상의할 일은 있을 거거든요. 네. 방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최상병 특검법 이런 부분도 당 대표가 되기 전에는 혼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 대표가 되면 법안을 발의하고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당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리고 토론에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으면 많은 의견에 따라야죠. 당원이면. 그런 의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내 문제는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투톱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요하지만 대체로 이 입법사안과 관련된 당론은 정책의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총의로 결정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표결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고 만장일치로 당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소속 의원들이 이탈 없이 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도 물론 의총 소집 권한이 당대표한테도 있지만 1차적으로 원내대표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이런 말씀 제가 첨가드리고요. 네. 정당은 사실 원내와 원외 자체의 조직을 보면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뭐 여러 그 정당과 관련된 이런 책들을 보면 권한을 잘 분배하고 그 분배된 권한을 잘 결합시키고 그리고 전체 조직을 통일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역할을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권한을 잘 배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가 플로어에서 그와 같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진두지휘할 수 있게끔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당대표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투명하게 서로 공유하면서 원외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것, 이 역할들을 잘 결합시켜주고 통일시켜 주시면 아주 유능한 당대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관심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더 모아지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원내대표에 선출되긴 했지만 그때 사실상 거의 추대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의 신망이 굉장히 높은 원내대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는 윤석열 정부 초대 개각에서부터 함께 장관 국무위원으로 일을 1년 반 넘게 해왔잖아요. 물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로,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서로 맡은 영역은 다르지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국가 전반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연서 같이 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는 이미 내각에서 1년 반 이상 호흡을 맞춰온 이런 점들이 있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스타일이 자기 거를 먼저 내밀거나 자기 주장을 먼저 강하게 드라이브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또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차분하고 경청하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이렇게 순리로 풀어가려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이 좀 잘 맞는다. 그런 말씀도 제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점을. 자, 이제 다음 문제가요. 이게 고위직 인선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당 인사일 텐데요.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 뭐 이거는 좀 천천히 지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건 적임자가 없을 때 얘기고 뭐 일부러 늦출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있어요.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은 원내대표와 거의 한 세트이기 때문에 정책위원장까지는 뭐 지금 당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바꿔놓기는 했지만 그거는 원내대표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당대표 임명에도 의총 추인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사무총장은 그야말로 당대표 직칼이니까. 그리고 또 주요한 이 주요 당직들이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직 인사에서부터 이제 한동훈의 생각, 뭐 인사가 많다라 그러니까 예, 드러날 것 같은데,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이 사람을 여기에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그게 뭐가 됐건 좀 중용해라, 이런 사람 좀 중용해라. 추천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3명 이내에서 이름을 써주십시오.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뭐 장관을 하면서 정치권과 이러저러하게 인연을 맺어오긴 했지만, 정치권에 들어온 거는 이제 6개월 남짓되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당 쪽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이런 특별한 주문을 드립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어떤 형태를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쪽으로 저는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걸 쓰셔도 되고. 네, 왜냐면 성함을 이렇게 언급해도 제가 완전히 잘 모르는 분을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이승우 대표 말씀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무총장을 맡아주실 분은 한동훈 위원장 대표의 스타일을 이제 고려하고 전체적인 그런 규모를 봤을 때 굉장히 꼼꼼한 분이 지금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내 조직도 같이 잘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분이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것을 좀 안방마님처럼 관리해 줄 수 있는 좀 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께서 이번에 전당대회나 이렇게 비대위원장 하실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나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모습도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거를 좀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사무총장 역할을 맡아줄 수 있으시면 좋겠다. 그럼 네. 당대표 비서실 것 같은 개념보다는 전체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느낌을 좀 잠깐만요. 네. 사람을 잘 몰라서 사람 이름은 거론하기 어렵다고 그러시면서 어쨌든 컨셉은 제시하셨는데 네네네. 우리 이승우 대표가 주신 컨셉대로라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람 잘 아시잖아. 제가 사람 생각한다고 지금 말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좀 꼼꼼하게 안방마님처럼 챙길 수 있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요. 근데, 예.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실 분은 제 생각에는 좀 전략적인 진앙 같은 분이 한 분 좀 선발되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략적인 뭐요? 진앙이요. 꾀주머니. 진앙.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한 분 더 있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누구로 하면 좋을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거기까지 하실래요? 네네. 자, 김경민 대표. 근데 저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네. 그 사람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일단은 한동훈, 또 진정호, 또 한 명 누굽니까? 장동혁. 이렇게 3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원, 김민전, 인용환 이렇게 3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명직은 지금 어쨌든 절묘하게 이렇게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내 편 아니면 친한, 친윤 이렇게 챙길 생각이 아니라면 지명직은 아예 색깔이 없는 청년이나 여성 이런 사람들 특히 청년 이런 쪽으로 색깔이 완전히 없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 인사의 당직 인선의 포인트는 정책위 의장일 것 같습니다. 정책위 의장. 예, 정책위 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 이제 2개월 됐거든요. 네. 이제 2개월 된 사람을 만약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하겠다 해서 교체를 했을 때,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당연히 또 의총 추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시끄러워지는데, 네. 그렇게 하느니 그냥 정책위 의장을 스테이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책위 의장을 스테이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고위원회의 멤버가 9명 아닙니까? 9명인데 이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포함해서 이제 9명 되잖아요. 네. 9명 되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스테이하면 5대4로 이제 굳이 가르자면 굳이 친윤 비윤으로 가르자면 친윤 친한으로 가르자면 네. 5대4로 친윤이 5명 친한이 4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사무총장은 이제 자기 주변 어쨌든 당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 아니면 뭐 자기 생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맡기지 않겠느냐 네. 이런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사람은 있나요? 이 사람을 이 자리에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박정아 의원 이런 사람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박정아 의원 같으면 나름대로 사람이 꽤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이 그리고 친한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친윤에도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중립적인 사람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래요. 예, 박정아는 원주 지역구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인데 보도에 보니까 어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한동훈과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저녁을 밤늦게 했다 그러던데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들은 그 캠프에 직접 뛸 수가 없어요. 당원 당규상. 이제 편법으로 국회의원들은 자기 밑에 있는 보좌관을 캠프에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그 보좌관 파견한 국회의원들과 아마 한동훈이 저녁 늦게 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참석 멤버들을 보니까 박정아가 껴있더군요. 껴있었어요? 네. 10명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네. 멤버는 못 봤어요. 네, 뭐 아주 핵심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러나 저러나 뭐 친한이고 뭐 반한이고는 사실은 지금 이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뭐 또 대선 캠프에서도 열심히 뛰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역량이 되면 발탁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김경국 대표는 박정아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혹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으면 넘어가도 돼요. 예, 사람 추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일도 있어요. 제 방송에서 추천하면 안 되더라고. 고성국이랑 가까운 거보다 하고서 일부러 뭐 빼기도 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예전에 지금 한동훈이 그럴 거라는 건 아니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뭐 누설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예. 자, 한동훈이 대표가 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불쑥 이 압박 카드를 내밀었어요. 야, 특검법 처리해라. 네 처리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병 특검법 말씀이죠. 예. 최상병 특검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한동훈 대표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결정했어도 안 되고요. 지금부터 당의 충분한 당의 총의를 모아서 그렇게 나가야 될 일인데 민주당에서는 압박카드로 일단 밀어내겠죠. 압박카드로 들이밀겠지만 굳이 뭐 지금 와서 거기 응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꺼내던 카드 난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조금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제인가 오늘인가 어쨌든 한동훈이 지금 계속 뭐 온 매체로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나온 얘기 중에 그 대목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왜 제3자 특검법을 안 된다고 거부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갑자기 확 돌아서서 좋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얘기한 그 제3자 특검법이라도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민주당에서는 흔들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은 그런 면에서 말조심을 진짜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힘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대표가 된 상황에서 나는 무조건 최상병 특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계속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뉘앙스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예. 네, 저도 이제 두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회 관련해서 뭐 의논을 하신 다음에 이건 정쟁용 법안이다. 그다음에 민생 법안이다. 이걸 선명하게 좀 선을 그어서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 전략과 네. 당선 후의 전략은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그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표현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당대표의 지위가 있으시니까 네. 당수로서의 무게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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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야당은 지금 그야말로
예, 꼼수가 있는 집단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돌아서서도 다른 말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니까 네. 충분히 그런 아마 입장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 한동훈이 그동안 그 대해 왔던 사람들하고는 좀 종류가 다르다. 물론 검사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겠지만, 예? 근데 절대 우위에서 접하잖아요. 이거는 평등한 관계에서 부딪히는 거고요. 그건 좀 다르다. 네, 전혀 다르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정말 바짝 긴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이제 정청래 가겠습니다. 사실 이거 국민동의 청원 5만 명이면은 뭐 의무적으로 뭘 처리한다는 조항을 저 좌파들이 만들었어요. 또 문재인 때 청와대 청원도 좀 문재인이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민 동원하는데 특히 그 대깨문이나 개딸들 동원해가지고서 이 자유파 공격하는데 이것들이 잘 써먹었거든요. 이거 국민의 뜻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것들이 지금 된통 지금 역공을 받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그러면은 해산하자 하는 청원도 지금 10만이 넘었고, 정청래 제명하자는 것도 지금 5만을 최단 시일 내야만 넘었을걸요? 4일 만에 넘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정청래 제명, 방금 말씀하신 정청래 제명, 방금 말씀하신 그 청원은, 네. 제목은 일단 정청래 해임 청원입니다. 해임 청원인데 안에 내용은 정청래 제명입니다. 그렇죠. 네, 제명이고, 그 다음에 또 정청래 제명을 제목으로 한 청원이 또 지금 또 있어요. 지금 4만 명 정도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지금 한 12만 명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더군요. 자유대한 호국단의 오상종 단장이 이제 정청래 해임 그 청원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소관 상임위에다가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가 아니래요. 운영이라 그러네요. 운영위도 아니래요. 윤리특위래요. 근데 윤리특위, 지금 윤리특위 아직 구성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윤리특위도 구성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다 그러고 우원식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국회의원의 제명 관련 또 이게 정청래를 해임해야 된다는 그 청원의 요지가 그 국회의원의 그 품위를 손상하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무위 소관도 아니고 운영위 소관도 아니에요. 예, 국회 윤리특위 소관이에요. 근데 왜 윤리특위를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 다 뽑아놓고 왜 윤리특위는 아직도 이거 가동을 안 시키냐? 너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직무유기 맞네요. 예, 그래. 그래서 우원식을 직무유기로 탄핵하겠다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답니다.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네네네. 자, 7자 토크입니다. 7자 토크. 근데 이거 7자 토크 하면 또 여러분들 막 욕설, 막 비속어 이런 거 쓰실까봐 좀 걱정되는데, 예, 그거는 좀 피해서 해주세요. 예. 우리 아토TV는 정론 정도 유튜브입니다. 욕설이나 비속어 말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청래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7자로 가겠습니다. 7자 토크.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이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여러분께 2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7자 토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정청래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들어주세요. 청래야 집에 가자. 7자래. 야, 그거 어떻게 잘 맞추네. 청래야 집에 가자. 꼼장어는 석쇠에. 이건 또 뭔 소리야? 예, 꼼장어는 석쇠에. 그건 무슨 말이죠? 하도 꼼수를 많이 부리고요. 하도 이렇게 삐질 이것저것 저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꼼장어 같이 느껴져서. 네, 꼼장어는 빨리 석쇠에 올려서 구워서 이렇게 끈질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부산에서 어릴 때 그 자갈치장을 가면 저 꼼장어를 이제 그 골목이 있잖아요. 막 구워서. 네. 잘 아시죠? 예. 그 꼼장어가 정말 저 마지막까지 이리 틀고 저리 틀고 비베베베 꼬고 그러죠. 네. 초고추장 팍 찍어. 예. 근데 맛은 있어요. 네, 맛은 있어요. 예. 꼼장어는 석쇠에. 자, 청래야 집에 가자. 정청래가 사실은 이번에 탄핵 청문회, 탄핵 청문회로 자기는 뭐 히트 쳤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히트 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게 지금 탄핵 청문회가 자성자박이 됐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자기 저 법사위원장 해임에다가 자기 국회의원 제명 청문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니 정청래는 그 훈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자기는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마인드가 그래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반응이 이랬었거든요. 좋다. 내 청문회 하자. 그래서 CCTV를 가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또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어제는 또 페이스북에다가 굉장한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뭐냐면 내용이 그 청문회에 올라왔던 정청래 쉽게 얘기하면 제목 그 탄핵 사유 그 사유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반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청문회 못 받겠다 이거죠. 가자 그럴 때는 언제? 그러니까 그게 하루 만에 받게? 그게 무슨 그게 있느냐면 그 청원 거기 보면 항목 중에 이제 청원 뭐 제명 사유인지 해임 사유인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 중에 보면 표시가 완전히 글씨가 아예 없는 항목이 있어요. 한 항목이 한 이 정도 한 5줄 되는데 동그라미만 다 있어요. 블랭크 처리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못 보게 했느냐? 아주 궁금하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그 내용이 정청래 아들 얘기예요. 아들 얘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뭐 성추행하고 뭐 이런 그 학폭. 그렇죠. 성추행하고 학폭하고 그 부분인데 그건 의혹 단계죠? 의혹이라고 그거는 정청래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럼 팩트. 그거는 팩트고 그 사실은 팩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폭이 그때 40일인가 뭐 이렇게 반성 애가 어디 뭐 교육받고 하는 게 있죠. 사회교육. 그 교육 받는 그 하고 그다음에 부모도 한 열흘 정도 교육받고. 맞아. 그거 있어요. 미성년자 경우에는 꽤 심각한 그 정도인데 얘가 촉법 소년이었어요. 촉법 소년이니까 크게 처벌은 안 받았는데 문제는 보통 그 정도 학폭이 있었으면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강제 전학. 그렇죠. 강제 전학을 시켜야 되는 피해 학생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청래가 아마 그때는 국회의원 다뤘다가 쉬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타이밍은 안 따져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정청래가 뭐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 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거기 포함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가 갑자기 막 해명했다는 걸 듣고 그것 때문에 혹시 해명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뭐 그게 다 드러나는 팩트라면 굳이 동글동글하게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치면 정청래 그 부분 학폭 애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블랭크 처리했는 거는 뭔가 또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요. 아니 그 정도 같으면 그 대통령 그 의혹사항 그런 부분도 확인도 안 된 부분인데 블랭크 처리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청래야 집에 가자. 자, 이제 한 분씩 선정해 주십시오. 빨리 집으로 가라. 7자 맞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라. 자격증 없는 이게 8자가 돼버렸네. 자격증 없는 돌팔이에서 8자가 돼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7자를 제가 지금 주문했는데요. 자격미달 정청래. 이거 7자 맞습니다. 자격미달 정청래. 국민의 뜻 쫄았제. 아들 학폭 이야기. 정청래 너나 잘해. 먼저 인간이 되라. 독야 청래하리라. 뭐야? 독야 청래하리라. 청래 아들 왜 가려? 조금 전에 우리 김경국 대표가 설명하신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손주들 뭐라 할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청래야 그만해라. 어이구 이렇게 숫자 토크를 많이 하셨네. 열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군대 안 간 정청래. 이것도 팩트입니까? 군대 안 간 정청래. 속됐잖아요. 저 감옥 갔다 왔다고 군대를 안 갔군요. 네. 국회를 남는 장사 한 거지. 국회를 최저질로. 아들 학폭 말해봐. 개구리와 올챙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개구리와 올챙이.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뜻인가? 청개구리 뒷발쭉. 자, 논평할 가치 없다. 저 얼굴 안 봄 럭키.
우물안의 개구리. 지구를 떠나거라. 저질이 어쩌다가. 괜히 불쾌해져. 하고 느낌표 꽝 했어요. 괜히 불쾌해져. 꽝. 그 부모의 그 아들. 자, 이쯤 할까요? 네. 거울을 봐라 청래도 있습니다. 청래 주먹이 운다도 있군요. 자, 한 번씩 정해 주실까요? 논평할 가치 없다. 논평할 가치 없다. 아, 논평할 가치 없다. 네, 논평할 가치 없다. 김경열님입니다. 김경열님. 내가 보고 있나? 내 동생인가? 김경열님. 논평할 가치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신문 정도언론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괜히 불쾌해져. 느낌표. 괜히 불쾌해져. 꽝. 네, 괜히 불쾌해져. 꽝. 자, 산호초님입니다. 산호초님. 산호초님도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아들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편치는 않습니다. 이게 뭐 국회의원 정청래, 정치인 정청래가 아니라 그 아들까지 연루된 그 토크를 하게 돼서 자, 그럼 그렇고요. 김두관의 그 쓰레기, 집단 쓰레기 발언 이거 이제 언론 지웠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사과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했대요. 메시지 팀장이 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팩트 아닌가요? 제가 팩트로 보이던데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다 이 문구잖아요. 네. 저쪽 당은 팩트 얘기하면 사과하게 돼 있는 당인 모양이에요. 네네네. 아까 너무나 저는 와, 그런 표현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거를 뭐 보좌관이 썼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 안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혼자서 내피셜로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경한 표현을 수도 없이 서로 얘기를 했으니까 논란이 돼서 뭐 내리고 사과를 했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속마음 들켰나요? 뭐 또 그랬대 김두관이. 사실부터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김두관이 바보입니까? 그걸 저 밑에 참모들이 실수하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두관 지금 김두관 후보가 이번에 출마하고 난 뒤에 했는 얘기들 보면 굉장히 세게 나갔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 연임 나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신 2026년에 저 지방선거 공천 말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2026년 지방선거 공천 혼자 다 해먹으려고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 친명들 다 챙겨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당신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 방탄 때문에 이번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그냥 이런 부분 토론에서 그냥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뭉쳐져 속으로 지금 확 차여 있는데 90몇 %씩 계속 나오고 짜증나니까 쓰레기를 폭발. 아니 그것도 라임을 맞춰서 했더라고 처음 발언이. 그렇죠.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다. 그렇죠. 처음 발음이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정권을 잡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라임이 괜찮아요. 굉장히 센 발언이.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뭐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안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대부분의 좀 깨어있는 분들은 그 점을 다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성호, 이재명의 좌장 정성호가 야 이거 90개석 나오면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뭐 그리고 좀 쓴소리도 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쭉 지켜봐오면 정성호 의원은 그나마 친명들 중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직 그렇죠. 있어요. 조금 남아 있는 사람인데 정성호 의원이라고 뭐 이재명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던지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뭐 더불어민주당 사실 이재명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91%밖에 안 되는데 저 99%짜리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북한이요? 아니 어디요? 99.9%. 어디? 혁신당. 예, 거기. 저는 그 팬클럽인 줄 알아서.
네. 아니 그게 웃기는 게 아니 뭐 200명에서 99.9% 좋다 나올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저 투표한 인원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 32,000명인가요? 32,000명이 넘어요. 네. 거기서 99.9%가 나왔다는 거는 이건 아버지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팬클럽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저게요. 네. 북한도 저걸 하면 100%는 안 나와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99.8인지 99.9지밖에 안 나와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실수를 한대. 일부러 하는지 뭐 진짜 실수인지 몰라도 한대. 그래서 깜짝 놀란 게요. 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에서 저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런 얘기인즉슨 내부에서의 가스라이팅이 이제 거의 뭐 100% 순금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놀랬고요. 근데 좋은 점은 그냥 보고서는 별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하시는 거 봐갖고. 아니 뭐 이름에 조국이 당명에 조국이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요. 네. 자, 예,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당선에 대해서 총평 한마디 하시라고 저한테 주문하셨는데 제가 어제 저녁 고성근 TV에서 정론일침과 칼럼으로 이미 논평을 많이 했고 또 오늘 저녁에 잠시 후에 고성근 TV 8시부터 하는 데 가서도 제가 논평을 할 겁니다. 여기서 다시 그걸 되풀이하는 것은 뭐 우선 시간도 별로 없고요. 다 끝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고성근 TV에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당이 진짜 곧 깨질 것 같았는데 어제 전당대회 그나마 그 깨지기 앞전에서 전당대회가 무사히 끝난 것 같습니다. 무사히 끝난 것 같은데 네. 뭐 결과는 뭐 호불호가 있을 테니까 뭐 결과는 다 본인들이 생각하실 것이고 어쨌든 당이 안 깨지고 이렇게 잘 대표를 선출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모여서 단합을 한번 도모한다고 하니 우리 잘 되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9월 있으면 좋은 소식도 들려올 거니까 조금 더면 좀 참고 있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이성호 대표님.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당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잘 전달을 하고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학연구소에서 필요하는 R&D와 실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R&D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실무 현장은 돈을 벌 수 있는 R&D고요. 대학연구소는 사람을 키우는 정도의 R&D입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실제 돈을 어떻게 써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지 안보를 위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노심초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당정이 협력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다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김경국 대표는 이제 전대는 끝났다. 다 함께 하나가 돼야 될 시간이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이승우 대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조금 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번에 체코의 24조의 원전 수출이 거의 성사된 상황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변 없으면 이제 가는 건데 이게요. 이명박 정권 때의 그 4대강 사업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당시에도 정부 예산은 24조가 안 됐어요. 수자원에서 몇 조를 얹어서 28조였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그건 논쟁을 했잖아요. 하냐마냐. 예, 그런 거가 이번에 단 한 건의 수주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하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해체된 원전 생태계가 2년 만에 복원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전 생태계 복원 없이 어떻게 그것도 이 원전 강국이 프랑스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국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이런 게 어느 언론도 제대로 다루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전당대회에 정신이 팔렸는지 거의 뭐 논의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는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걸 하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냐? 역시 당이 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네.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라고 자화자찬처럼 가면 오히려 소구력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좀 정말 당이 심기일전해서 대통령실과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구체적인 그 어젠다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지. 네. 말로는 맨날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역할을 안 해버리면 결국 외로워지는 건 대통령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의 마무리 말씀에서 저도 한마디 얹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투TV 주필의 소리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어벤져스 토크배트 함께 해주신 김경국TV의 김경국 대표 그리고 법승TV의 이승우 대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